코로나19 확산세가 다행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완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자, 교수님, 일단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겨울이 아직 많이 남았고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 같은 위험 요소도 여전합니다. 자, 현 시점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계절적인 요인,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특성이 실제로는 위험 요소 중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향후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지역사회 전파는 없습니다만 말씀하신 변이 바이러스 문제들도 향후에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어떤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실제로 방역 정책, 방역 조치인데요. 이게 무리하게, 그러니까 적절치 않은 방역 조치 완화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지금 모처럼 맞은 감소세를 다시 폭증하는 단계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굉장히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감소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 혹시 하루 확진자 수가 몇 명대까지 떨어져야지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안심할 단계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 단계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목표를 400명에서 500명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400명에서 500명대면 여전히 2.5 단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 단계도 지금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 규모가 600명대거든요. 그러니까 2.5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분들께서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불만을 제기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방역 조치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겠다라는 거를 검토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5 단계면 기본적으로 3단계부터는 그러니까 유흥시설 5종을 비롯한 부분들이 이제 집합금지가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얘기하는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 취약시설들이 다 집합금지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론이나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특별한 대책 없이 완화를 하게 되면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그럼 안심해도 되는 단계의 규모는 어느 정도냐? 제가 보기에는 50명 안쪽, 전국 규모로 50명 안쪽이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50명에서 100명 규모면 적절한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다시 폭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신천지 이후에 8월 달 도심 집회 사이에 50명 안쪽 규모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안정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돌발 변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현재 3차 유행까지 단계에서는 50명에서 100명 규모였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1단계를 적용하면서 그게 쌓여서 실제로는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리면서 지금 3차 유행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수준은 적어도 200명 안쪽, 그리고 가능하면 100명 안쪽, 안심할 단계는 한 50명 정도의 규모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50명 안쪽으로는 내려와야지, 확진자 수가 내려와야지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일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백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미국 노바백스사와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앞서 계약을 맺은 이 mRNA 백신, 바이러스 벡터 백신들과는 다른 좀 더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그러니까 사백신 불활화 백신이고요. 그러니까 병원체를 키워서 불활성화시킨 다음에 주입하는 방식인데 좀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잘 안 크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대안적인 방법 중에서 그나마 경험이 오래된 백신 형태가 이렇게 재조합 단백질 백신 형태거든요. 지금 노바백스가 이러한 형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성 부분은 상당히 그래도 검증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일부 백신 같은 경우에 상용화 됐습니다만 일단 효능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사가 가지고 있는 그 백신 보조제라고 있습니다. 아주번트라고 얘기하는데 면역력을 높이는 물질이 첨가되거든요. 이런 첨가물을 추가하면서 실제로는 효능 부분의 단점을 보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통적인 제조 방식, 그러니까 제조합 단백질 백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부작용 우려도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부작용 부분에 보면은 이제 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RNA 자체가 잘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질막으로 둘러싸이는 형태를 취하거든요. 예. 이 부분이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유발을 하면서 실제로 부작용을 보이는 거고요. 그 바이러스 전달체 같은 경우에도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런 유사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단백질만 봤을 때는 굉장히 부작용이 적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백신 보조제를 첨가했을 때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부작용이요? 예. 근데 타사 제품에 비해서는 경미한 그런 부작용이 보고되고 이틀 안에 회복되는 그런 어떤 부작용을 보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현재 노바백스 백신이 임상 3상에 돌입해서 진행 중인데 어느 정도 과정까지 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 이제 1분기 정도까지는 임상 시험을 완료할 걸로 보고요. 예. 2분기 정도에 아마 상용화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2분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노바백스를 한 2분기에 공급받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예정대로 임상시험이 진행이 되고 2분기에 백신 도입이 가시화되면은 총 6,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 국민이 모두 맞을 수 있는 분량인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려됐던 안전성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예. 근데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됐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두 아스트라나 얀센을 빼더라도 한 4천만 명분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노바백스 포함하면 5천만 명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는 보는데 향후에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았을 때 추가 접종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예. 지금 단계에서 그렇다 해서 선구매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추후에 이제 보건당국에서는 한 상반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들이나 자체 연구 결과를 검토를 해가지고 네. 실제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는 물량을 좀 확보하는 방안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접종 과정에서 차질이 없게 잘 준비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역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